10월 31일 해피 할로윈데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매년 우리의 할로윈을 책임지는 다양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할로윈의 숨은 주인공, 그 두 번째 책입니다. 기괴하고 수수께끼 같은 사건과 순수하고 애절한 사랑이 뒤얽히며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폭주하는 이 소설. 로맨틱 미스터리 걸작으로 전 세계 대중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안겨주고 있는 가스통 르르의 오페라의 유령입니다. 파리의 한 오페라 극장에선 유령이 출몰한다는 기이한 소문이 떠도는데요. 전임 관장들의 퇴임을 기념하는 공연이 열리던 밤, 크리스틴다의 노래에 청중들은 극찬을 보내지만 그녀는 공연을 마치자마자 기절하고 말죠. 크리스틴을 걱정하며 분장실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라울은 크리스틴과 한 남자의 대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후 홀로 방을 나서는 그녀를 보고 분장실로 들어서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죠. 어느 날 아침, 라울은 크리스틴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둘의 어릴 적 추억이 담긴 페로스로 향합니다. 라울을 만난 크리스틴은 그에게 음악 천사에 대한 전설을 기억하냐고 물으며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신에게 글을 보내주었다고 말하죠. 또한 자신은 그에게 레슨을 받으며 수년이 걸릴 법한 경이로운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하는데요. 다시 돌아가 고별 행사 이후 후임 관장들은 전임 관장들로부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페라 극장에는 유령이 살고 있으며 매달 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를 위한 자리도 비워둬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유령의 경고를 전임 관장들의 장난으로 여기고 가벼이 넘기는데요. 공연이 절정에 다다르던 순간 여배우는 끔찍한 소리를 내며 공연을 망치고 천장의 샹들리에는 오케스트라석 한가운데에 랩이 꽂힙니다. 이후 라울은 크리스틴과 재회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크리스틴은 공연이 있던 날 누군가에게 납치됐으며 그 누군가가 자신의 음악천사이자 소문의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 흉측한 외모를 가진 에릭이라는 사람이고 자신은 그를 사랑한다고 속이며 간신히 자유를 얻어내고 있다고 말하죠. 에릭이 그들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한 채로요. 다음 날 공연이 시작되고 크리스틴다의 노래에 극장 전체가 전율에 휩싸이던 순간 극장은 정전이 됩니다. 불이 다시 켜졌을 때는 크리스틴다에가 이미 사라진 후였죠. 사라진 크리스틴을 찾아다니던 라울의 앞에 에릭을 괴물이라고 칭하는 페르시아인 다로가가 나타납니다. 둘은 함께 에릭의 은신처로 잠입하고 크리스틴과 에릭의 대화를 듣게 되죠. 에릭은 크리스틴에게 자신과 결혼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데요. 실은 극장 아래에 화약가루를 가득 쌓아둔 것이었죠. 이에 크리스틴은 그와 결혼할 것을 약속하고 에릭은 화약가루를 쓰지 못하도록 지하에 물이 차오르게 하는데요. 이에 라울과 다로가는 물에 잠겨 정신을 잃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눈을 뜬 다로가에게 에릭이 찾아와 실은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자신을 피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해준 크리스틴을 위해 그녀를 라울과 함께 보내주었다고 말하는데요. 며칠 후 에릭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신문을 통해 알려지며 이야기는 막을 내리죠. 오페라의 유령은 천사의 목소리를 타고났지만 선천적인 기형 때문에 가면을 쓰고 극장지하에 홀로 숨어 살아갑니다. 흉측한 외모로 부모님에게도 버림받으며 그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사랑받지 못했던 그였지만 자신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준 크리스틴을 위해 그녀가 사랑하는 라울에게 그녀를 놓아주는데요. 외모만 아니었다면 정말 음악천사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그저 따뜻한 손길 그 마음 하나면 충분했을 그를 보며 우리는 소설 속 아기는 그에게 어느 순간 연민과 동정심도 느끼게 됩니다. 미녀와 야수가 떠오르기도 하는 섬뜩하면서도 애절한 사랑 이야기. 오페라의 유령이었습니다.